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정치적 색깔 없이 그냥 정책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만 해석을 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의 이득을 먼저 챙겨 먹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이지, 이들에 따른 추종을 해봐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직결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환경적 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투자를 해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에서 혜택도 같이 받겠다라는 생각을 좀 내려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아무튼 그러하고요. 네, 일단은 국힘에서 내놨던 주요 내용 골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 거래 추진을 하고, 기업 기관 투자자 가상자산 거래 제도와 STO 법제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과 획기적인 과세체계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체계 제도 마련을 좀 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골자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육성을 모두 이루겠다라는 아주 꿈 같은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민주당 쪽에 있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좀 발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ETF 도입하고 자산위원회 설치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인가제 발행 허용 등이 당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문수 국민의힘의 대선 예비 후보가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발언했던 내용들을 좀 몇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김 후보는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전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그리고 ETF 상품 거래 허용, 그리고 금융사에 대한 직접 투자 제한 폐지를 약속을 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비서관 대통령실에 신설을 하고, 그리고 육성 감독하는 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둘 것을 공약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자산위원회가 IOC위원회와 그 다음에 FIU, 그리고 이런 두 개를 이제 신설을 해가지고 좀 관리를 하겠다라는 추이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보호와 국익에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관리 감독 체계를 좀 강화하는 형태로 가져가 보고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이게 아직 명확하게 뭐 잘 나와져 있진 않지만 아마도 이제 5월 달에 미리 알려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6월 초에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대부분 공약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요. 수정 공약들도 계속 많이 나와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위해되는 문제거리나 뭐 저번에 뭐 금투세 관련해서 뭐 이슈가 좀 많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상당히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말 위해하거나 문제가 있다라는 건 사전을 먼저 집어가지고 또 공론화 시키고 많이 또 공유를 해서 또 그런 모델을 좀 갖출 필요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부분을 놓쳤을 경우에는 다시 이걸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초안을 준비하는 모델링에 있다 보니까, 베이스 모델링에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초반에 자칫 잘못된 환경으로 일단 생태계가 조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주식시장 한번 보세요. 선법 개정 하는데도 문제가 많고 뭐 빈틈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초반에 일단 잘 갖춰두면 나중에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기본 베이스가 탄탄하기 때문에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재수정하고 다시 한번 해보면 크게 나쁘지는 않는데, 오히려 이제 애초에 기반 베이스도 없이 개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은 저는 우려를 하고, 다시 한번 이번 내용에서도 싫든 좋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좀 챙겨보자라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선거 때마다 이제 공약 남발을 하는 이유는 2030에 있는 이 투자 범주가 워낙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투자자의 범주도 1,600만 명 이상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판대기가 아예 작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이럴 때마다 매번 이야기를 하는 게 섬심성 공약일 뿐이다. 그리고 제대로 이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는 별로 기대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지금에 있는 내 환경이 별로 좋지 않고 투자에 있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알게 모르게 또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사람은 특히나 정책이라는 건요, 사람과 사람과에 따른 너무 많은 낚싯줄처럼 끊어지지 않는 엄청난 이해관계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혼자 단독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싫든 좋든 이재명 씨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적 여건이 안 된다. 엄청난 이해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내부 안에서도 검토하고 상의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걸 함부로 나 혼자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판도도 어떻게 이제 자리를 잡아갈지, 그리고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결국엔 대충 이런 모델링으로 갈 확률은 매우 높겠구나 라는 걸 좀 개념적으로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누가 되던 간에 이제 ETF 도입이 된다라는 말은, ETF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뻘짓거리를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인가제와 STO 부분에 따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STO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이게 중소기업 대출 부분에 있는 그 산전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만약에 이 스타트업이 대출을 좀 일으키려고 해요. 그럼 그 스타트업에 따른 기술 기반에 있는 특례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기술을 어떻게 정형화 모델에 있는 산출 방식을 근거를 해서 도출을 해서 적정 수준에 있는 대출금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추이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업종마다 좀 코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조업이나 이런 거는 눈에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어찌 보면 정형화되지 않은 산업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검토하고 산정 조건 방식을 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충분히 그 변동성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예 성공하든지 아예 망하든지, 중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소액으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소액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유동성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에 만약에 ETF가 되게 되면 국내 ETF 쪽이 훨씬 더 괜찮게 할 건데, 이쪽은 엄밀히 따지면 국내 ETF 부분을 도입을 했었을 때에 따른 추이는 일단은 가상자산은 일단 세금 유예가 2년이나 있잖아요. 그 전에 이 ETF를 한다라는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예 그냥 파생 ETF를 사용을 해서 세금을 낸다라는 건 어느 정도에 따른 그런 목적과 의도를 파악을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현물 ETF를 그냥 하는 건 저는 별로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현물 ETF를 했었을 때 어차피 얘가 국내형 ETF의 산정 조건으로 과세 체계가 제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유예 기간 동안은 그냥 CX 거래소에서 그냥 거래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또 국가의 총수가 바뀌면 또 이런저런 거를 또 많이 시도를 할 것이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진통과 그 다음에 실패를 또 겪고 뭐 이것저것 다시 한번 또 해보자라는 취지로 인해서 이제 방향성이 이제 뻘짓으로 갈 거냐, 아니면 산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정상화 단계로 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 골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생태계와 산업의 기본 베이스가 얼마나 잘 자리를 잡냐에 따라서 매우 이제 갈림길에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아사리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를 한다. 여기에서는 대부분 이제 학회에서 대부분 뭐 교수님들에 따른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추이가 있고, 오히려 이제 산업에 따른 이야기를 들어도 반영률이 중요할 것 같은데, 대다수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다음에 법 부분, 산업법 관련되어져 있었을 때도 여전히 학회에 있는 목소리가 더 많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많이 아쉽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절충안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좀 뭐 어차피 이번 달 지나면 대충 가닥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되면 또 한번 업데이트를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